자기소개서 작성법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자기소개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이것만 기억하라. 제가 공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이 공식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쓰실 때 활용하신다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 달아야 될까요? 네, 다른 게 좋습니다. 왜요? 아래 내용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나만의 인생 살기 소제목 달았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궁금한가요? 궁금하죠. 의리라고 쓰고 주인의식이라고 올린다. 어떤 의리를 발휘해서 주인의식을 갖다가 발휘했는지 궁금하죠? 아래는 궁금하거든요. 자, 이게 아래 내용을 궁금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얻은 성과를 갖다가 만약에 정량화된 성과가 있다면 이런 성과를 갖다가 소제목에다 적어주면 이 성과가 어떻게 난 거지? 라고 아래 내용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소제목의 효과는요, 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그리고 아래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달아주시는 게 좋고요. 단 뭐냐면 지나치게 짧은 글, 뭐 200자, 300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곳은 꼭 달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500자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소제목을 달아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자, 그럼 만약 1000자, 1500자 된다, 제한이. 항목별로 글자 수 제한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소제목을 2개 또는 3개 달아도 괜찮아요. 소제목을 달아주고요. 아래 내용을 좀 궁금하게 만들고 관심을 가게 만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우리 한번 적극적으로 소제목 한번 고민해서 달아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제목 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풀어나가는데요. 그냥 풀어나가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할 얘기에 대해서 한번 정의라고 하죠.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고 그러고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성장 과정에 대한 얘기를 쓰려고 해요. 자, 소제목 한번 달아볼까요? 도전에 도전을 더하다. 어떻습니까?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도전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쓰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떤 식의 정의를 하고 내려가느냐? 자, 도전이 제게 가져다준 성취감과 자신감은 이내 도전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제 삶의 강인한 원동력이 되어줬습니다. 어떤가요? 문장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아래 어떤 경험으로 도대체 도전을 한 거지? 어떻게 성취감을 얻은 거지? 궁금해지게 하는 효과가 또 있다고요. 그래서 소제목 달고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정의를 할 때 뭐 장단점 쓰라 그러면 장점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물어보는 데 대한 답변이면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직무에 대한 역량을 기술하실 때는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런 여부를 먼저 한두 문장 쓰시고 그러고 내려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내려갑니까? 경험 가져오시자고요. 소재 가져오시자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선한 재료들, 직무 관련된 재료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대학교 때 어디에서 실습을 했을 때 일입니다. 갖고 오시는 거죠. 그게 경험 2갈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경험을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구체화라고 하죠. 이제 그 경험에 대해서 그때 제가 했던 일은 무엇인데 이러면서 풀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뭐뭐 했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제기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영화나 연극 이런 거 가끔씩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볼 때 우리가 흔히 빠져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빠져들 때 어떤 상황에서 빠져듭니까? 항상 초반에 문제가 생기죠. 뭐 조용했던 마을에 누가 나타난다든지 누가 없어진다든지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부터 우리가 그 영화에 빠져들고 연극에 빠져들기 시작하거든요. 앞에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읽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더 읽어 내려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문제 제기를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책임감으로 해결할지, 창의력으로 해결할지, 또 아니면 나의 뭐 어떤 개선 의지를 가지고 할지, 뭔가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나가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자, 이제 문제 제기한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기술하셔야 되겠죠? 기술하실 때 어떻게? 수치화 시키시자고요. 수치화. 이게 뭐죠? 아라비아 숫자를 쓰라는 얘기예요. 보조 주방에서 아주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대요. 느껴집니까? 예를 든다면 하루에 10시간씩 서서 일하면서 약 3주 기간 동안 매일 200개의 양파를 썰고 300단의 파를 다듬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려진다고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열심히 했다만 하지 마시고 그거를 수치로 표현하시면 훨씬 더 좋으니까요. 가급적 수치로 표현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숫자로 한번 바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느껴져요. 자, 그리고 잘 쓰신 다음에 비록 좋은 결과는 없었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성과를 적어 주시자고요, 결과. 그래야지 과정이 더 돋보이죠. 그래서 성과도 가급적이면 수치화, 정량화 시키자고요. 자, 목표했던 기간보다 더 며칠 앞당긴 아니면 예상했던 관객 수보다 더 몇 명 더 많이 모인 또 뭐 매출 몇 프로 신장시킨 또는 만약에 이런 정량화된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정성적인 성과도 괜찮습니다. 뭐 교수님으로부터 아니면 뭐 무슨 관계자로부터 쌍따옴표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갖고 와서 어떤 면에서 아주 우수하다라는 좋은 평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 있던 과정이 더 돋보이겠죠. 그리고 기업은요, 성과 지향주의적인 인재를 선호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성과를 바탕으로 입사 후에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판단한 거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고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또 대내 활동 또 실습 여러 가지 상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뭔가 한번 내가 개선해보고 성과를 찾아내보고 칭찬을 들었던 내용을 쓰시게 되면 중간에 과정들이 훨씬 돋보이니까 꼭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고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성과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번 마지막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자고요. 각오. 자, 이런 책임감 바탕으로 입사에서도 제가 맡은 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거꾸로 한번 볼까요? 거꾸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평가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소제목 그렇죠? 관심이 가는 아래 내용 뭐지?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정의를 했어. 자, 어떤 경험으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어필하는 거지? 아, 대학 시절에 그 경험 어떻게 했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식으로 진짜 열정을 다해서 숫자로 표현해 주니까 열정이 느껴지네? 그랬으니까 좋은 성과 거두었겠지. 입사해서도 잘 할 수 있겠는걸? 한번 면접에서 검증해 볼까? 이런 생각 들겠죠? 네.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발전된 이런 전개 방식이니까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줄 띄우고 숫자 부호 활용해가지고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같이 해주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훨씬 더 잘 보이고요. 훨씬 더 데코레이션을 인해가지고 신뢰가 더 갈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이것만 기억하라. 기억하시고 옆에 딱 두시고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유의해야 될 말을 좀 알려드릴게요. 유의해야 될 말.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요리의 레시피, 자기소개서는 요리 레시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레시피 요리를 한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스라고 하죠. 그 소스들, 좋은 소스를 뿌리게 되면 더 맛을 돋구게 할 거고요. 소스가 맛이 없으면 실제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그 맛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소스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감정 실패한 얘기. 너무 열받았습니다. 이기적이어서 짜증났습니다.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조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고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 쓰셔야 되고요. 이런 단어들은 항상 유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장 문장.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과장된 문장이죠.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좋은 시스템들, 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과 함께 맞춰서 내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한번 도움을 드리겠다. 자, 이렇게 좀 더 현실적으로 과장되지 않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뭐 있었습니까? 이런 거 하실 때 뭐 재수 얘기, 편입 얘기, 뭐 아니면 국가고시에 뭐 응시했던 뭐 이런 것들 쓰시게 되는 게 사실 조금은 과장되고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장도 조금 그런 소재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어떤 거 쓰냐? 실습했을 때 동아리 활동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내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뻔한 속담 같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누구나 아는 속담보다는 누구나 아는 좌우명보다는 좀 더 잘 모르는 것들 갖고 와서 한번 설명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내용을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밤에 쓰시면 여러분들 감성적으로 바뀌십니다. 그래서 늘 혼자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고백,
이런 형태로 감성적으로 써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은 밤 이럴 때 쓰지 마시고요. 항상 이성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다음 부정단어 AI로 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부정단어를 많이 쓴 지원자는 절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단어,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항상 개선하려는 노력을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셔야지. 볼까요? 공허함, 근시안적인, 나태해진, 방황, 반성, 뭐 잡다하게, 따갑도록, 닥치는 대로 이런 단어 어떠십니까? 들어보시면 완전히 이 전체 내용을 갖다가 본질을 흐릴 수도 있는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자, 단어 선택하실 때 항상 긍정적인 단어.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비록이라는 거 있죠. 비록. 이렇게 지나치게 겸손한, 비록 뭐만 아닐지라도, 비록 전공자는 아닐지라도 이런 단어도 사실은 쓰시면 안 좋아요. 자신감이 떨어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좋아요. 뭐 비전공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비전공이 실제로 내가 하는 업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도움이 되는 요소를 찾으셔가지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어떤 자신감 없는 그런 단어보다는 좀 더 자신감 있는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즉흥 단어 마찬가지로 무작정, 우연히 이런 단어들 안 좋죠. 그 다음에 당연 문장, 약속을 잘 지킵니다. 뭐 이런 것도 안 좋고. 그 다음 마지막 자기과시 이런 것도 간혹 우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 성적에 대한 얘기를 쓰시는데요. 좋아요. 여러분 역시 열심히 하셨으니까. 하지만 이걸 지나치게 많이 5문장, 10문장 이렇게 쓰시게 되면요. 사실 좀 너무 지나치게 그쪽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럼 다른 경험 뭐 없나 이렇게 보면서 약간 오해할 이런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자기과시를 한다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적절하게 문장의 길이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성장 과정, 성장 배경, 성장 환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것들은 뭐를 요구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 인성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성, 또 올바른 직업관 이런 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경험으로? 가급적이면 저는 현재와 가장 가까운 대학 시절의 경험으로 보여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 경험은요. 사실 입사 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왜? 너무나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시절에 했던 경험들이 입사 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어제 했던 일을 갖다가 내일도 할 가능성이 크죠. 10년 전에 했던 행동이 내일 이어질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500자의 한 항목 정도, 한 소재 정도, 천자문 한 2가지 또는 3가지. 너무 짧은 글 안에 많은 소재를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 2가지를 갖다가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일단 안 좋은 건 뭐죠? 부모님 얘기 그만 쓰시자고요. 부모님 얘기. 이게 왜 안 좋냐면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어떠한 부모님 아래서 자라왔고 또 어떠한 어머님 아래서 자라왔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인성을 배워서 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지원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얘기 하시더라도 만약에 한두 문장으로 최대한 줄여서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던 거를 부모님부터 받았다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정의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나열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어디서 자랐고요. 중학교는 어디서 뭘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뭐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시대별로 나열하는 거거든요.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 채용하는 사람들은요. 좀 특정 어떤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데 그냥 계속 훑어내려가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을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떤 방법? 실제로 병원에 합격했던 간호계열의 학생에 대한 자기소개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소제목.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아래 내용. 제가 소제목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한번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한번 정의해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도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매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해 왔습니까? 한번 목표를 잡으면 끝까지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성장해 왔습니까? 아니면 항상 뭐 다른 사람을 한테 희생하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자, 우리 특히 간호계열, 보건계열의 학생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우리 직무 역량 중에 하나고요. 사실 그런 걸 갖춰야지만 실제로 나중에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면접 때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직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한번 정의해 보시는 거예요. 제 삶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랑이란 곧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나눔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저런 어떤 나눔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다. 그럼 어떤 걸 근거로 들 수 있지? 그럼 경험 2가지씩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 2가지. 그래서 자, 고등학교 때부터 8년 동안 호흡이 어려운 환자를 방문하여 1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엠브를 짜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험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8년 동안이나 많은 시절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의 어떤 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느껴지시죠? 제가 그 자소설 요리하라에서 엄마의 집밥 같은 정성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정성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죠. 이런 어떤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죠. 나눔이 느껴집니다. 자, 성장 과정에서 특히 우리 직무가 우리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곳의 직무가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정성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단 뭐냐면 사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냥 평상시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겪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되게 구체적으로 잘 풀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입사 후에 이렇게 사랑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성장 과정에 사랑과 나눔의 정신 느껴지면 끝입니다. 부모님 얘기 안 했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쭉 했던 거 나열하지 않았죠. 특정 사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나눔 이런 정신을 갖다가 나의 어떤 성장 과정이라는 키워드로 정의를 하고 관련된 경험을 풀어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자가 이런 어떤 가치관, 인성 가지고 있구나 느껴지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성장 과정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단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2가지 쓰는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간혹 또 단점을 먼저 쓰고 단점을 장점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틀리지 않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킬까요? 아니면 단점을 먼저 얘기하고 단점을 장점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얘기할까요? 둘 다 괜찮은데요. 자기소개서 쓰실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제가 요 내용 가지고 한번 취업 지도를 하고 또 실제 기업에 가가지고 면접 보고 온 친구들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저도 이제 대기업의 인사팀에서 인사팀장만 한 8년을 했지만 단점을 쓰고 장점화 시켰던 친구들은요,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진짜로 단점을 개선시킨 게 맞나?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단점에 대한 얘기를 2번, 3번 물어볼 수 있고요. 정말로 고친 거 맞습니까? 하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후속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면접이라는 게 사실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나의 어떤 강점, 직무 역량 위주로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단점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자기소개 쓰실 때 일단 장점을 더 많이 쓰시고요. 단점을 최소화시키자. 기본적으로 한 7, 80% 장점, 그 다음에 20, 30%는 단점. 요렇게 하는 그 구성이 어떨까 하고요. 앞으로 한번 그렇게 써보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한번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안 좋은 방법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추상적으로 쓰지 말자. 또 포괄적으로 쓰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포괄적이죠.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장점 뭡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겁니까? 목표의식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정직한 겁니까? 여러분 장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 장점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장점을 구체화시키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단점이 나와 있는데 자, 제 단점은 활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간 소극적인 면을 고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면서 고치고자 노력했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채용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약간 소극적인가? 일단 좀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단체생활, 조직생활 하는 데서 너무 소극적이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활발하지도 않대요. 뭐지? 혹시 그랬던 사례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고치셨죠? 고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 면접 때도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한번 볼까요? 자, 보건계열에 합격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저의 장점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정의하셨으니까 경험 가져오라 그랬죠? 대형 백화점 화장품 판매점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 경험입니다. 경험 2갈씩. 그 다음에 구체화 시키시라고 했죠? 구체화 시키시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 제기를 하라 했죠? 여기 보시면 하루는 제품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고객과 직원분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실제로 제품을 시연하면서 정정해 드렸습니다. 덕분에 미안하다. 또 제품의 구매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과 어떻게 되죠? 5회 1년간 근무하면서 5회 우수 판매 사원을 차지하는 업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수치도 집어넣어주고 구체화시키면서 성과도 넣어주고 장점 위주로 자기소개서도 좋은 점수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 면접 가서도 자, 대형 백화점 판매, 화장품 판매 아르바이트 했을 때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더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장점 위주로 쓰시는 거죠. 7, 80%. 단점은 어떻게 할까요? 네. 반면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점입니다. 이게 치명적인가요? 치명적이진 않죠. 소극적이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자, 이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 이게 조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이익이 되거나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만한 이런 소제목을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정의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고쳐 나가는 거죠. 보완점, 개선점으로 고쳐 나가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도 좋다? 이것도 경험이나 사례를 가지고 대학 입학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쉽지 않았을 텐데 먼저 말을 걸어 주었다.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했던 이때 경험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 단점 쓰실 때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을 선택하시고요. 단점조차도 경험이나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보완하게 되면 나중에 면접 가시게 되면 그 경험 가지고 또 물어보겠죠. 후속적인 질문. 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나 양론에서 봉사활동했던 경험 가지고 단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반면 저의 단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가 한 2년 전부터 매월 한 번씩 주말을 이용해서 장애인 단체, 땡땡 장애인 단체, 땡땡 양로원 등의 방문을 통해 봉사 활동을 하면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중에 면접에 가더라도요. 지금 이 단점도 충분히 어느 기간 동안 실제 가서 어느 곳에서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심도가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실제 면접에서도 나중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장단점 자기소개서 기술하실 때 장점 위주로 쓰자. 장점의 경험 가지고 구체화시키면서 처음에 문제 제기 분명히 하시고 구체화시키면서 성과까지 포함해서 나의 장점을 어필해 주자. 장점에 대한 나중에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점은 어떻게 알아? 치명적이지 않은 걸로 하되 경험이나 사례를 가지고 개선점, 보완점을 제시해 주자. 간단하게. 한 20, 30%만 단점을 쓰시는 겁니다. 네,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지원 동기하고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원 동기 쓰시는 것도 어렵죠? 네, 입사 후 계획 쓰시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자, 일단 지원 동기, 회사와 나와의 아니면 직무와 나와의 인연을 강조하자. 그냥 바로 내가 지원한 기업은 아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쓰지 말고 그때 내가 이런 곳에서 실습을 했었는데 내가 과목 들으면서 실제로 내가 지원하는 곳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내가 실제로 여기를 이용해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먼저 인연을 쓰시게 되면 되게 좋은 감정 가지고 읽어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나의 강점 쓰시는 거. 내 강점. 그러니까 회사의 강점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자, 처음에 이런 인연이 돼서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알아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입사 포부 쓰실 때는 입사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일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처음에 회사와의 자연스러운 인연, 그거를 과목이나 자격증 취득이나 아니면 실습 같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정말 좋은 회사더라. 정말 좋은 곳이더라. 특히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입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러이런 역량들을 키워왔고, 그리고 입사해서 제가 첫 번째 이런 분야, 두 번째 이런 분야에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되셨죠? 회사만 설명하는 거 하지 마시자고요. 아주 안 좋아요. 잘 보이지도 않죠. 줄도 띄고 이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회사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입사 후 포부 쓸 때 뭐 초일류 회사인 땡땡 기업에서 최고의 인재가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안 좋죠. 안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간호사. 소아과 병동 실습을 하면서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땡땡 병원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실제로 병원에서 실습했던 얘기를 갖다가 얘기해 주면서 풀어나가거든요. 내가 지원한 곳과의 자연스러운 인연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회사더라. 회사에 대한 강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요거는 좀 짧아서 그런데 여기 나에 대한 강점을 써주면 되겠죠? 그동안 내가 이런 실습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지식도 쌓았고 이런 자격증도 취득했고 또 이런 추가적인 경험을 통해서 직무 역량을 쌓았습니다. 자, 입사해서는 첫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내 업무에서 어떻게 할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그 지원한 곳에 내가 또 수행해야 될 업무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아야 되겠죠? 네. 됐나요? 자, 이렇게 지원 동기와 입사 후 계획까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1부, 2부에 다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자기소개 작성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으셨나요? 네, 실제로 제가 트렌드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그리고 평가 시스템과 더불어 가지고 또 지금까지 고득점을 받았던 자기소개서 요리 레시피를 빗대어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까지 실제 합격했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 서류 전형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